2019년 3월 26일 중국 재정부, 공업정보부, 가기부, 발전개혁위원회가 연합해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재정보조정책에 관한 개선정책 통지에 의하면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줄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리튬 전지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1회 충전 250km 주행 거리 이상으로 대폭 올렸고 보조금도 50% 이상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차 업계에 보조하는 정책으로 정책을 전향했습니다.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왜 갑자기 리튬 이온 전지에서 수소연료 전지로 급변했을까요? 그것은 리커창 총리의 일본 방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2018년 5월 11일 리커창 총리는 일본 홋카이도의 토요타 공장을 방문, 미라이라는 수소연료 전지차를 시찰합니다. 이 차는 3, 4분 정도의 수소 충전으로 운행거리가 650km나 되는 토요타의 수소연료 전지차입니다. 리커창은 귀국 후 중국 각 부처위원회에 수소연료 전지 전담팀을 만들게 했는데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정책이 수소연료차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2019년 양해기간 중인 3월 15일 정무 업무 보고의 내용 중 83곳이 수정되었는데 그 수정된 내용 중 하나가 충전 수소 주입 등 시설 건설 촉진이라는 문구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차가 중국 정부 업무 보고에 처음 언급된 순간입니다. 그 후 11일 뒤 중국은 수소연료 전지차를 포함한 새로운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리튬 전지 전기차에 대한 차량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이미 적자 상태인 상당수의 중국 전기자동차 업계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대표주자인 BYD는 10년 전부터 전기자동차 사업에 진입해 시장을 선도해 왔는데 BYD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56억 엔이 넘습니다. 이 금액은 BYD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순이익의 총합보다 많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이 BYD 이익의 9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BYD가 발표한 2018년 결산을 보면 회사의 영업 매출은 1,300억 5,500만 위엔으로 전년도에 비해 23% 정도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27.8억 위엔으로 전년 대비 32% 하락했습니다. 30% 이상의 순수익 감소에 대해 BYD는 정부 보조금 축소와 연구개발 비용의 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2019년 50 내지 60%가 축소가 되는데 이것은 전기자동차 판매에 편중되어 있는 BYD의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하며 주가를 하향 전망했습니다. 전기차 업계의 스타라는 BYD가 이런 실정인데 다른 전기차 업계의 상황은 더 어렵겠죠. 올해 3월 초 갓 상장한 웨이라이 자동차의 결산 보고를 보면 웨이라이 자동차의 2018년 영업 매출은 49억 위엔이 조금 넘는데 순결손 금액은 96억 위엔에 달하고 2016년 26억 위엔, 2017년 50억 위엔 결손으로 3년 누적 결손 금액이 172억 위엔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상하이에 계획 중이던 공장 계획도 중지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업계의 총 투자 금액이 1조 위엔이 넘지만 보조금이 없다면 리튬 전지 전기자동차 업계는 전면적인 적자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 자체가 사실 정부 돈을 버는 보조금 따먹는 사업으로 시장 진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사라지면 보조금 따먹기에 중독된 중국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중국 전기차 업계가 질적인 성장과 품질 기술 업그레이드에 매진해 왔냐면 그것도 아니어서 중국의 맹목적인 정부 주도 성장의 한계와 관리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보조금과 보호 아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한 짓은 조작으로 보조금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9월 8일 수조의 지무시 객차 제조회사, 진롱 연합기차공업, 허난 소림 객차 주식회사 등 5곳의 전기자동차 제조기업이 조작으로 보조금을 10억 위엔 타낸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2017년 중국 재정부 등 4개 부처위원회가 93곳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에 대해 진행한 검사 보고에 의하면 93개 기업 중 72곳이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냈으며 불법 보조금 차량이 76,374대에 달하고 금액은 93억 위엔에 달하고 평균적으로 차량 한 대당 12만 위엔을 해먹었습니다. 조사한 기업 93곳 중 72곳이면 80%에 육박하는 비율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80% 정도면 전부 다 도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이니 중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은 소비자의 수요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전기차 제조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타먹기 위해 만들어낸 시장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정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차의 품질이나 안정성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보조금을 많이 타낼 수 있느냐가 전기차 기업들의 핵심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만하고 품질, 신뢰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중국산 전기자동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전기 버스의 경우 보조금 지급 규정을 보면 버스의 길이에 따라 미터당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버스의 길이가 길수록 보조금이 많다고 하는데 버스 길이와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성능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상황은 중국의 맹목적인 정부 주도 정책이 몰고 온 재앙입니다. 중국 정부 보조금 정책으로 성장한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정책이 사라지면 그 시장도 위태해지게 됩니다. 신에너지 차량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2015년 통과된 파리 협정에 따라 글로벌 각 나라들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2009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라는 중국형 신에너지 자동차 개념을 만들었는데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연료전지차를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 내연 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기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부분에 집중해 기존 선진국을 넘는 코너 초월 개념을 잡고 진행해 왔습니다. 전략은 멋지죠? 연도별 정책들을 살펴보면 2012년 중국은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 계획에서 2015년까지 순전기차 시장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누계 판매량을 50만 대로 목표 설정합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은 중앙정부기관, 지방기관, 공공기구까지 해당 차량의 교환 갱신 수량의 30% 이상을 신에너지차로 바꿀 것을 강제합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신에너지 차량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고위층이 생각해낸 코너 초월 개념에 따라 선진 기술 영역에서 중국 본토의 브랜드가 단시간 내에 선진국을 앞지르도록 하고자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전기자동차 업계에 대량 보조금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기업들은 외형적인 성장을 지속합니다. 현재 보조금 정책은 사라지고 있으며 2021년에는 폐지가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국가 주도의 맹목적인 사업 진행의 결과입니다. 잘 관리를 하고 잘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코노에서 추월하려는 전략이 추월하려다 전복되게 생겼습니다.